네, 안녕하세요. 헬렌북클럽 대표 헬렌입니다. 제가 너무 자랑하고 싶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수업을 듣고 있는 챕터스 클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이제 헬렌북클럽 홈페이지라던가 이제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보셨다면 우리 아이들의 예쁜 글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여기는 너무 넘사벽이어서 저희 아이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또 막상 이 프로그램 과정을 권해드리면 아, 선생님 그런데 책이 너무 쉬워서 이 과정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어려운 거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리딩은 조금 열심히 하는데 이게 거기에 비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쓰기가 너무 베이비같이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것들을 조금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 상태에서 끌어올리고 다시 이제 올라가고 이제 이런 방향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챕터스에서 물론 이제 쓰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가지 영역을 다 다루고 있고 저희가 스피치도 굉장히 포멀하게 그렇게 하도록 항상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 프로그램 오랫동안 하신 몇몇 어머님들과 약간 프라이빗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이제 지역이 너무 다르시기 때문에 직접 만나뵐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제 간식 보내드리고 실제로 드시면서 저희 함께 즐겁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하나같이 똑같이 그러니까 상황은 다 다르고 아이들 다 다르고 지역이나 학년이나 모든 것이 다 다른데 그런데 정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요. 글쓰기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었는데 그런데 북클럽에서 정말 제대로 배워서 너무너무나 만족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또 느꼈어요. 글쓰기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정말 드물었구나. 그러니까 영어 학원들은 되게 많잖아요. 종류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읽는 것들 배우고 문법 배우고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은데 글쓰기를 제대로 배우는 곳이 정말 드물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사실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게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글쓰기와 관련돼서 절차적인 글쓰기 또 그 다음에 이런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글쓰기에 대해서 좀 연구 자료를 굉장히 많이 읽었고 그런 편인데 사실 글쓰기가 한 번에 책 한 권을 읽었어요. 영어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읽었고 휘리릭 썼어요. 그리고 선생님 보여주면 선생님 거기서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틀린 건 이렇게 고쳐주시고 교정하고 끝. 이거는 제대로 된 글쓰기가 아니에요. 네, 글쓰기는 단번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차가 있어요. 제가 근데 이 절차를 다 말씀드리면 저희는 7단계로 진행하는데 너무 이제 영상이 지금 너무 길어져서 제가 한 10번쯤 다시 찍고 있는데요. 절차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절차에 맞게 온라인에서 스텝 바이 스텝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이들이 글을 쓸 때 그냥 무조건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장르에 대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톤과 매너로 그리고 아카데믹한 느낌으로 그래서 실제로 제가 주는 자료에는 그 영국이나 미국 대학원에서 쓸 수 있는 그 논문에 들어가도 되는 좋은 그런 아름다운 프레이즈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 2차 과제 할 때요. 개정할 때 그렇게 멋있는 것들 가지고 넣으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내 걸로 만드는 연습. 그래서 내가 계속 쓰면서 내가 내 글이 좀 더 그러니까 어른의 말하기, 어른의 글쓰기, 추상적인 사고를 표현하는 이 수준까지 가는 것이 저는 저의 글쓰기지 문법 안 틀리고 그냥 그 분량 많이 늘리고 그 정도 수준의 글쓰기는 저희 헬렌북클럽에서는 이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조금 도전적인 과정들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글쓰기 전에 생각하는 시간이 좀 있어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하시기도 하거든요. 리서치 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저도 나름대로 그러면 리서치를 너무 하염없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미 이 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이 이제 인터넷 컴퓨터에 앉아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이것을 보는 사이트 자체가 이렇게 뭐 굉장히 아카데믹한 사이트로 들어가는 맥락이 굉장히 익숙한 아이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들었던 아이들 중에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사촌 오빠랑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영어로 대화, 미국에 있는 사촌 오빠랑, 예, 또 미국도 그냥 사촌 오빠가 아니고 미국에 영재학교 다니는 오빠래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말하기도 좀 같고 그렇게 이제 약간, 예, 화상으로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가정이 있는데요. 오빠한테 오빠 이런 사이트도 있어. 이런 데 가면 이런 정보가 있어라고 아이가, 예, 오히려 더 어린 아이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 영재고 다니는 오빠가 세상에 그런 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헬렌 북클럽에서 알려주셨어. 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저희 아이들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뭔가 할 때 들어가는 사이트 자체가 달라요. 왜냐면 제가 글쓰기 위해서 가야 되는 곳들을 알려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인터넷 너무 뭐 사악한 것들이 많고 안 되고 완전히 잠궈버릴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린 그런 세상은 아니고요. 너가 이걸 쓸 거면 도대체 뭘 볼 거니라고 했을 때 굉장히 아카데믹하고 정말, 예, 검증되어 있고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노출해서 거기서 노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아이들의 즐거움이 될 수 있게, 아이들이 좀 그런 편이거든요. 이렇게 좀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로 자라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글쓰기를 통해서 사실은 좋은 점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고 장황하고 또 원론적으로 들으실까봐 제가 조금 축소해서 입시와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에서는 쓰기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수능 때문에 뭐 글쓰기를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입시 과정에서 글쓰기가 언제 필요하냐면요, 수행평가예요. 네, 그리고 지필 중에도 일부로 나오긴 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등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중등에서 아이들 객관식, 그 다음에 이제 지필로 볼 때 중간 기말은 물론 이제 아예 공부를 안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열심히 하는 아이들 기준으로 봤을 때 다 기준점을 넘겨요. 기준점이라는 것은 A를 받을 수 있는 점수예요. 다 넘기는데 변별이 어디서 되느냐면요, 사실은 수행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지역일수록 사실은 여기에서 물론 이제 변별하기 위해서 이상한 문제를 많이 내시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결국은 수행에서 그게, 예, A, B가 갈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수행평가를 각각 이제 보시려면 학교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최근 3년간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다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수행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보실 수 있거든요. 조금 학군지일수록, 예, 경쟁이 심한 곳일수록 수행평가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수행인데 그 안에서 각각의 평가 요소가 다 있고 그것마다 점수가 다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냐면 감점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아이가 하나의 과제를 냈는데 여기서 이 부분 조금 부족하네, 1점 깎고, 여기서 요게 조금 빠졌네, 1점 깎고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감점을 하면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변별이 조금 더 피부에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 고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때 가가지고 내가 뭐 글쓰기를 연습하고 이런 것은 좀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렸을 때, 시간이 있었을 때 내가 써야 될 것들을 좀 정확하게 그리고 멋있게 쓸 수 있는 수준까지 가면 가장 좋고요. 사실 저는 입시보다는 그 이상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진짜 미래 인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과정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과 쪽 전공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내가 빨리 퍼블리싱 해버리면 나의 연구가 막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빨리 안 써져가지고, 예, 특히 이제 영어로 안 써져가지고 막 저널에 못 올리고 이러면은 나의 연구는 점점 잊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예, 그 학생들이 굉장히 연구는 잘하는데
빨리 못 써가지고 예, 그 좀 안타까운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북클럽 안에 이제 교수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예, 특히 이제 의대 교수님들 아니면 뭐 이과 계열 연구하시는 분들 예,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들 전공과 상관없이 정말 무조건 본인이 생각한 것들을 논리적으로 빠르게 오류 없이 퍼블리싱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뭐 오류는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커가기를 굉장히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근데 저희 과정에서 글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국제학교 또는 해외에서 그냥 현지 학교 다니는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이 글을 잘 쓴다고 칭찬을 받아요. 사실은 한국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칭찬 받을 기회가 없어서 칭찬을 못 받고 오고, 대신에 이제 한글 글쓰기 대회 수상을 해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이게 영어로도 뭔가, 뭐 영어 당연히 상도 받아오긴 하는데, 학교에서는, 그래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우리 다 같이 지금 똑같이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제 국제학교, 그 다음에 해외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글쓰기 잘한다는 피드백을 학교에서 받고, 칭찬을 받고, 이제 그렇게 오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지금 다 같이 실력이 다 같이 같은 과정하고 똑같이 비슷하니까요. 너무 잘 되고 있구나. 너무 성장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제가 위안을 받으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앞으로 이 아이들의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의 연봉,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영역,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우리는 바쁘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할 게 많으니까 이라고 하고 아예 글쓰기를 닫아두시는 거는 좀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최고의 사고력을 키우는 거예요. 글쓰기는 최고의 사고력 훈련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세요. 많이 읽으면 글은 자동으로 써질 것이다. 그러신가요? 이거를 글을 안 써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 안 써봤기 때문에 힘든 걸 모르는 거예요. 많이 써본 사람들은 압니다. 글을 많이 쓸수록 좋아진다는 것을. 자, 그래서 글쓰기는 우리 아이가 뇌가 똑똑해지는, 뇌를 최고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정말 가장 좋은 연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물론 챕터스에서 글쓰기만 하는 건 아니지만요, 저희는 이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 미래 인재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 영어 점수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나중에 사회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있어서 내가 글쓰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라는 감사가 막 폭발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또 온라인의 장점으로 한 명 한 명의 피드백을 다 하고 있습니다. 챕터스에서는 1차 피드백은 아이들과 좀 소통하는데 좀 더 좋으신 한국인 선생님들이 해주시고요. 물론 당연히 영어 전공하신 선생님들이시죠. 저희 선생님들 다들 자격이 있으신,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길어질까봐 그런 분들이시고, 2차 교정은 이제 2차 피드백은 원어민 선생님께서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최고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멋진 글을 쓸 수 있도록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